자, 이번 강의는 파이썬으로 구현한 하노이 탑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노이 탑이 뭘까요? 하노이 탑은 너무 유명하므로 모르는 사람 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잘 모르는 분이 있다면 지금 화면에 적어둔 이 내용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하노이 탑은 고대 인도 어떤 사원에서 있었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원에 기둥이 3개 있었는데 특정 기둥에 황금 원반이 64개 꽂혀 있었습니다. 이 특정 기둥에 꽂혀 있는 황금 원반 64개를 다른 기둥으로 하노이 탑 원리를 적용해서 다 옮기면은 이 탑은 무너지고 세상 종말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종말이 오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결론입니다. 지수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지수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 전산시험에 출제된 적은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왜 지수 시간인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노이 탑 원리 잘 알겠지만 아래쪽 그림을 이용해서 제가 시범을 간단하게 빨리 한번 보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의 막대기에 원반이 3개 있는 경우 예를 들었습니다. 아래쪽은 큰 원반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A에 있는 원반 3개를 C 기둥으로 옮겼습니다. 바로 이 원리가 하노이 탑입니다. 자, 여기서 이 하노이 탑의 시간 복잡도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하노이 탑의 시간 복잡도는 2의 n성 지수 시간이 됩니다. 왜 2의 n성이 되는지 이 그림을 이용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먼저 원판이 3개인 경우, 자, 여기서 원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판 또는 원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원래는 원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는 원반보다 원판 이렇게 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서 제가 이름을 그냥 원판 또는 원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원판이 3개인 그림을 이용해서 먼저 원판이 1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1개이면은 A에 있는 1번 원판을 어디로 B나 C로 이동하면은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바로 이동 횟수는 1번이 되는 것이고, 원판이 2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1번과 2번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먼저 1번을 C 기둥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2번을 어디로? B로 이동하고 다시 C에 있는 1번을 어디로? B로 이동시키면 원판이 2개 있는 경우 몇 번 이동하였습니까? 3번의 이동으로 목적이 달성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원판이 3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3번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3번은 어디로? C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B에 있는 1, 2를 다시 어떤 식으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C로 이동시키면 원판이 3개인 경우는 몇 번? 총 7번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이걸 수식으로 정리하면 오른쪽에 적어 두었습니다. 먼저 원판이 1개인 경우는 1번의 이동으로 끝이 납니다. 이 수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의 1성 마이너스 1, 이 원리에 의해서 1번이 되는 거고, 그러면 원판이 2개인 경우는 이동수는 2의 2성 마이너스 1 해서 3이 됩니다. 원판이 3개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판 이동 횟수는 2의 3성 마이너스 1 해서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판이 4개이면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2의 4성 마이너스 1 해서 15번이 되겠죠. 이 원리를 아래 그림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래쪽에 원판이 4개인 경우입니다. 15번의 이동이 필요한데 어떻게? 먼저 A 기둥에 1, 2, 3, 4 4개의 원판이 있는데 먼저 1, 2, 3 3개의 원판을 위에서 설명한 이 원리에 의해서 A에서 B 기둥으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되기까지는 몇 번 이동을 필요하였을까요? 바로 7번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가장 큰 원판 4를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A에서 C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번째 이동되었을까요? 7번 이동한 후에 되었으니까 바로 8번째 가장 큰 원판이 A에서 C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할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 곳에 적어 두었습니다. 이 하노이 탑 원리에서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원판이 이동되는 것이 그 이동 횟수의 중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원판이 3개인 경우는 총 7번의 이동이 필요한데 가장 큰 원판 3은 4번째 이동되는 것이고
원판이 지금 이렇게 4개인 경우는 가장 큰 원판은 총 15번 중에서 가장 중간은 8번째가 되는 것이죠. 해서 이 4번 원판은 8번째에 이동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고 이 내용만 알면은 하노이 이 원리에서 시험 출제되면은 그 시험 문제 맞출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습니다. 해서 여기 큰 글씨로 다시 적어 두었습니다.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장 큰 원판이 이동되는 시점이 전체 이동 횟수에서 이 원판 개수하고 무관하게 항상 중간이 된다. 잘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원판이 4개인 경우는 바로 가장 큰 원판이 8번째 A에서 C로 이동되고, 그러면 다시 B에 있는 1, 2, 3 이 원판을 어디로 이동시키면 될까요? B 기둥에서 C 기둥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죠. 이거는 바로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까? 해서 이 하노이 탑 원리에서 시간 복잡도는 왜 지수시간이 되느냐? 바로 4개일 때는 2의 3, 4승 마이너스 1인데, 그러면 n개면 어떻게 될까요? 원판 이동 횟수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해서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결론, 하노이 탑 원리에서 시간 복잡도는 비고 2의 n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리즘 복잡도에서 2의 n승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실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인도 사원의 이야기는 세상이 종말되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종말 잘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파이썬으로 구현한 하노이 탑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 설명하기 전에 개요부터 설명합니다. 자, A 기둥에 원반 1, 2, 3이 꽂혀 있는데 A에 있는 이 원반을 하노이 탑 원리에 의해서 어디로 C 기둥으로 옮기는 것을 기준으로 코드 작성하도록 합니다. 자, 코드 설명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 알아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이 기둥의 역할은 변경된다. 여기 오른쪽 하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알고리즘 분석할 때 이 기둥의 역할을 꼭 잘 인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기둥의 이름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A에 있는 것을 C로 옮기니까 A 기둥 이름을 시작 기둥, 그리고 C 기둥 이름을 목표 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B 기둥은 뭐라고 붙일까요? 우리가 보조 기능 이렇게 붙였습니다. A에 있는 원반 1, 2, 3을 어디로? C로 옮기는데 보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이 기둥의 역할이 변경된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먼저 개요부터 설명합니다. 자, 이 파이썬 코드가 있는데 시험에서 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결과가 출력되느냐?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되니까 이 내용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자, 좌측 그림하고 한번 볼까요? 먼저 A에 있는 가장 작은 원반 1을 어디로 옮기느냐? C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원반 1이 기둥 A에서 C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2번 원반을 어디로? B 기둥으로 옮겼다. 원반 2를 어디? 기둥 A에서 B로 이동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1번을 어디로 옮기느냐? B 기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가장 큰 원반이 갈 장소가 C가 되어야 하겠죠. 해서 원반 1을 어디에? C 기둥에서 B로 이동시키고 바로 C 기둥을 빈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빈 상태로 만들어서 A에 있는 원반 3을 어디로 옮기면 될까요? C로 옮긴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반이 바로 이 목표 기둥에 갔을 때 이 원반의 위치는 결정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래 이 하노이에서 중요한 else 부분에서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 프린터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장 큰 원반이 이동되었을 때가 이 출력에서는 중간이 되는 것이죠. 자, 출력 결과를 보면은 가장 큰 원반이 이동된 걸 기준으로 위에 3번,
아래 3번, 전체 7번 이동되는데 바로 중간 4번째 가장 큰 원반이 이동된다는 거 앞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이 기준을 보고 우리는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B에 있는 것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이 C, 3번, 2에 이동되어야 하겠죠. 그러면 이 B에 있는 것은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A에 있었죠. A에 1, 2가 B로 갔다가 다시 B에 있는 1, 2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C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래 알고리즘에서 이 프린터문을 기준으로 제기 호출이 2번 되는 거 else 부분에서 하노이하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기 호출이 한번 되었죠. 그리고 아래쪽에서 어떻게 될까요? 제기 호출이 한번 되었다. 바로 이 하노이 탑 알고리즘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위에 그림을 봅니다. 이렇게 가장 큰 원반이 A에서 C로 이동되고 나서는 1, 2가 다시 C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될까요? 1번이 바로 3번 U로 가면 안 되죠. 그래서 1번을 다시 어디로? A로 임시로 이동시켜 놓습니다. 바로 원반 1이 기둥 B에서 A로 이동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B에 있는 2번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C 3번 2로 갈 수 있습니다. 해서 원반 2가 기둥 B에서 C로 이동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장 작은 원반이 A에서 C로 이동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면 출력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어렵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개요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시 앞에 있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을 볼까요? 먼저 이 알고리즘 진행 순서부터 정리합니다. 먼저 define, 하노이 함수 정의하였는데 이게 어디에서 호출되어야 할까요? 바로 가장 아래에 하노이하고 3, A, B,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프로그램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때 3은 원반의 개수고 A, B, C는 기둥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위에 있는 define, 하노이 이 부분을 호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정리하면은 먼저 if n이 1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원반이 1개인 경우입니다. 자, 원반이 1개이면 아주 단순하겠죠. 그러면 1번 하나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를 B 또는 C로 이동시키면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였습니까? A에서 C로 이동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였으니까 바로 1번 하나일 때는 이 1번을 어디로 C 기둥으로 옮기면 이거는 종료 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내용이 파이썬 코드에서 if n이 1이냐 바로 원반이 1개라는 거죠. 그러면 프린터 바로 이 출력문이 뭘까요? 원반 위치가 결정되는 것이죠. 뒷부분 포맷 부분을 봅니다. 여기 n하고 a, b, c 이게 뭘까요? 원반이 1개이면 이 n의 값은 1이라는 것이고 이때 ac는 기둥 이름 바로 우리가 a에 있는 1번 원반은 어디로? c로 이동하였다. 이것으로 종료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반이 1개이면 너무나 간단한데 원반이 1개이면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else로 넘어가겠죠. 바로 else로 넘어가서 제기 호출이 2번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출력문 기준으로 제기 호출이 2번 호출되는 걸 정리해야 합니다. 자, 이 흐름을 갖고서 위에 원반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2번 원반을 어디로? B로 옮기고 그리고 1번을 다시 어디로? B로 옮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가장 큰 원반 3이 C로 가기 위해서는 기둥 C를 비워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C에 있는 1번을 B로 옮겨두어야 하겠죠. 여기까지가 뭐냐 하면은 아래 알고리즘을 볼까요? 바로 else 부분에서 먼저 제기 호출되는 하노이 이 부분입니다. 바로 n-1 원반이 3개인데 n-1이니까 2가 되는 거죠. 2개의 원반을 어디로 옮겼느냐? A에 있던 1, 2번이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B로 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게 우리가 시작하고 보조하고 목표 기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기둥의 역할은 달라진다고 하였죠. 이때 하노이 n-1 이 A가 바로 시작점이 되는 거고 A에 있는 1, 2 원반이 어디로 갔을까요? B로 갔죠. 그래서 여기
끝에 B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C는 무엇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보조 기능으로 사용된 것, 이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그 A에 있는 원반 1, 2, 3에서 1, 2를 B로 이동시키고 나면 드디어 가장 큰 원반이 어디로 이동될 수 있을까요? 목적 기둥 C로 갔습니다. 바로 원반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반 위치가 결정된 것이 프린트문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해서 프린트문을 볼까요? 프린트문 뒷부분 보면 A는 어떻게 되어 있죠? A는 AC, 바로 이 가장 큰 원반도 3번인데 어디에 있었습니까? A 기둥에 있던 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C로 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원반 한 개 있을 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정리합니다. 이 알고리즘에서 프린트문은 곧 무엇이라는 거죠? 원반 위치가 결정된 것입니다. 가장 큰 원반이 항상 중간에 나온다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에 있는 이 원반이 어디로 가야 할까요? B에 있는 원반이 어디로? C 위로, C에 있는 3 위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이 바로 가면 안 되죠. 그럼 1번을 어떻게 해요? 들어치우고 어디로? A로. 2번을 이렇게 이동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번을 C 기둥 끝입니다. 이 지금 제가 구현한 것이 어느 부분이냐? 하노이 알고리즘에서 아래쪽 제기 호출 부분입니다. 바로 N-1 어디에 있는 B에 있는 두 개의 원반을 어디로 옮겼습니까? C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B에 있는 원반 1, 2가 어디로 갔다는 거죠? C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때 A는 보조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죠. 위에하고 똑같습니다. 위에 호출에서는 C가 보조 기능으로 사용됐죠. 이번에는 A가 무엇으로? 보조 기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좀 더 다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알고리즘에서 기둥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A 기둥은 시작, B 기둥은 보조, C 기둥은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알고리즘 define 하노이에서 N하고 이 A, B, C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목적은 A에 있는 것을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하였습니까? C로 이동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서 여기 A, B, C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A는 시작, B는 보조, 그 다음에 C는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쪽 코드를 봅니다. else에서 이 프린트문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가장 큰 원반이 C로 이동된 것이죠. 그러면 이 가장 큰 원반 3이 C로 이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위에 있는 1번과 2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B로 옮겨야만 가능하죠. 그게 바로 이 프린트 문 위에 있는 이 제기 호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N-1이니까 두 개, 바로 원반 1번과 2번을 말합니다. 이걸 먼저 어디에서? A에서 어디로? B로 옮기는 것이죠. 바로 이 B 부분이 목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C는 보조 기둥, 이거는 C로 사용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였죠. 알고리즘 진행 과정에서 기둥의 역할은 변경될 수 있다. 이 오른쪽에 적어둔 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또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 과정을 살펴볼까요? 바로 1번하고 2번 기둥은 어디에서? A에서 B로 이동되었다. 다시 또 질문이 많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바로 A에 있는 1, 2번 기둥이 어디로? B로 이동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원반 3을 어디로? 목표 지점 C로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이 프린트문에 의해서 처리된 것이고, 그럼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B에 있는 1번과 2번을 어디로? C 위로 옮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 B 기둥이 이제 뭐가 될까요? 시작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 있는 제기 호출입니다. N-1, 바로 이 두 개의 기둥을 어디에? B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B에 있는 것을 우리는 어디로 옮겨야 될까요? C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가 C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때 A는 뭘까요? 보조 기능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림 보겠습니다. 바로 A는 이렇게 보조로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해되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으면 또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알고리즘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기둥의 역할이 변경된다는 게 가장 헷갈린다는 건데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암기할 것도 없는데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define 하노이 n하고 a, b, c 이게 바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a는 시작, b는 보조, 그 다음에 c는 목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이 진행되면서 바뀌는데 어디에서 바로 중간에 있는 이 원판이 결정되면서 이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프린트문 위에 있는 제기 호출은 그 순서가 A, C, B인데 밑에 제기 호출된 거는 B, A, C라는 부분이죠. 이걸 이해한 사람은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할 건 없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가장 끝에 있는 이 B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가장 끝에 있는 이 B를 꺼내서 앞에 이렇게 밀어넣는 것입니다. 밀어넣으면 어떤 순이 될까요? BAC가 되겠죠. 바로 이 결과가 뭘까요? BAC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노이 제기 알고리즘에서 시험 출제되었을 때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인데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내용을 A, B, C로 하지 않고 A, C, B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나라니까 상관없죠. 만약 여기서 이걸 A, C, B로 하면 위에서 define 정의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C, B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서 결론을 이야기하면 CAB로 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뭐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는 통상적으로 ABC 아니면 어떻게 ABC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호출하는 거하고 이 디파인에서는 이 짝을 맞춰야 되고 이렇게 호출된 기준으로 이 제기 호출될 때 이 프린트문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하고 밑에 있는 것도 이 기준으로 맞춰야 돼요. 결론은 이거입니다. 맞추고 났을 때는 말이죠. 이 제기 호출될 때 프린트문 위에 있는 이거하고 아래에 있는 것은 항상 어떤 게 된다. 가장 끝에 있는 이 B를 꺼내서 밀어 넣으면 된다. 이게 핵심 내용. 만약에 이 부분 관련 하노이 시험 문제 출제되면 틀릴까요? 틀리지 않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